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초연금 없어진다더라. 올해는 못 준대. 나라가 돈이 없다잖아.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심지어 동네 약국에서도요. 누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친구가 공무원인데 이번에 다 줄인다더라. 그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내가 그동안 믿고 기다렸던 건데 진짜 없어지는 걸까? 실제로 72세 김순옥 씨도 밤잠을 설쳤습니다. 통장에 들어오던 그 돈이 혹시 이번 달엔 안 들어오면 어쩌나. 그 생각에 휴대폰 알림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런 불안 너무나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마음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달의 연금으로 약값을 내고 전기세를 내고 손주 용돈을 쥐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지급 중이고 내년에는 오히려 더 확대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단독가구는 약 230만원대 초반, 부부가구는 370만원대 안팎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즉,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20% 노인부터 월 최대 40만원까지 인상 지급하는 방안이 이미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이건 축소가 아니라 확대와 강화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왜 없어진다는 소문이 돌까요? 그건 부분적인 말만 퍼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제도를 조정한다,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그럼 줄이겠네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을 목표로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더 간소해지고 소득과 재산 조회도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이제는 서류 하나름 들고 줄 서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국가가 당신의 노후를 더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걱정은 남습니다. 그럼 나는 해당될까? 우리 부부는 재산이 좀 있어서 탈락하는 거 아냐?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 그것도 다 계산되나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하나씩 답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왜 주어지는지,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막히는지 한눈에 이해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는 받는다는데 나는 왜 탈락이지? 우리 둘 다 집 있고 비슷하게 사는데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걸까? 바로 이 차이를 만드는 게 소득인정액입니다. 이건 기초연금의 핵심이자 모든 판단의 기준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이분은 생활이 어려운 분인가? 를 계산할 때 쓰는 종합점수표입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바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들어보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같은 것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집,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처럼 계산하는 것이죠. 즉, 얼마를 벌고 있는가 플러스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를 합쳐서 나온 값이 바로 소득인 정액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볼까요? 소득평가액, 실제 들어오는 돈. 소득평가액은 말 그대로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자, 배당, 임대료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부 다 합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에는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김순자 어르신이 월 100만 원짜리 경비 일을 하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실제로는 100만 원이 아니라 공제 30%를 제외한 7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이건 일하시는 분들의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한 배려입니다. 즉, 일하면 손해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래도 연금 수급이 유지되도록 설계된 거죠. 재산의 소득 환산액, 가진 자산도 소득처럼 계산.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니, 내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집이나 전세금도 소득으로 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집이나 전세금,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것으로 일정 부분 생활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000만 원 있다면 그중 2천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 4%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1,0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미만이라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계산 대상이 되고 그 4%를 12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사는 집, 일반 주택은 일정액 2025년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그 이상인 부분만 계산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택 외의 부동산, 토지, 상가, 전세보증금 등은 역시 연 4%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집값이 높아도 실제로 현금이 아니라면 전부 소득으로 치진 않는다는 겁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의 핵심 구조. 이제 정리해 볼까요? 소득인 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공식이 바로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70만 원, 금융재산 소득 환산 10만 원, 주택 환산 20만 원. 이렇게 합치면 총 1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 가능, 넘어가면 탈락입니다. 2025년 현재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각각 약 210만 원, 335만 원 전후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즉, 내년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 두 분이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과 이정화 어르신. 두 분 다 72세, 집도 있고 아파트 시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김 어르신은 수급, 이 어르신은 탈락. 왜일까요? 이유는 자동차와 예금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자녀가 준 5천만 원을 통장에 그대로 두셨고 김 어르신은 그 돈으로 노후용 전세보증금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어르신의 금융재산은 줄었고 이 어르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정부 입장에서는 현금은 생활 여력으로 계산하지만 전세금은 주거 안정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인 정액 차이가 크게 났던 겁니다. 또 자동차가 4천만 원이 넘으면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소득 환산율이 무려 연 100%로 적용됩니다. 즉 5천만 원짜리 차량이면 매달 약 416만 원이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반면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시가 5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바로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제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막힙니다. 기초연금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한 제도 때문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작은 실수 때문입니다. 신청은 했는데 서류가 잘못됐거나 재산 정리가 미비했거나 혹은 단 한 달 늦게 신청해서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초연금을 놓치는 7가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면 복잡한 계산 몰라도 됩니다. 단 5분 만에 나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감이 오실 겁니다. 첫째, 신청일을 놓치는 실수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뭐. 이사 정리하고 천천히 해야지. 이렇게 미루다가 정말 한 달 차이로 수백만 원 손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신청하면 6월부터 받지만 6월에 신청하면 7월부터 시작이고 5월분은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단 한 달 늦으면 34만 원을 날리는 셈이죠. 게다가 요즘은 심사에 3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류 누락, 가족관계 확인, 금융재산 조회 등 행정 절차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났을 때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큰 절약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전화하면 방문 신청 예약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서류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이라면 꼭 활용하세요. 신청일이 늦어졌다고 어차피 못 받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나이 기준만 맞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신청한 날부터 계산이 시작되는 돈이니까요. 둘째, 통장에 돈을 그대로 두는 실수입니다. 이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안 쓰는 돈이니까 그냥 놔뒀어. 자식이 준 돈이라 내 돈이 아니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돈도 생활 가능 재산으로 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을 계산할 때 금융재산을 소득처럼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3천만 원이 있다고 해볼까요? 기본공제는 2천만 원입니다. 즉 1천만 원에 대해 연 4%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그럼 한 달에 약 3만 3천 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초연금은 단돈 1만 원 차이로도 당락이 갈립니다. 실제로 단독가구 기준 2025년 228만 원, 2026년 약 230만 원 예상을 딱 1만 원 초과해서 탈락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돈이 있을 경우엔 전세보증금, 장기요양 예치금, 의료비 예치금 등 실사용 목적으로 전환하세요. 이건 생활자금이 아니라 필수 지출로 인정돼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바로 돈을 쓰는 방식이 연금 자격을 바꾼다는 말의 이유입니다. 셋째, 자동차가 발목을 잡는 실수입니다. 차 한 대 있다고 연금이 왜 안 돼? 이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기초연금에서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차 대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차가 2대든 3대든 문제는 그 차들의 총시가가 얼마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김영자 어르신은 10년 된 경차 한 대와 오래된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2대지만 시가를 합쳐도 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럴 땐 생계형 차량으로 인정되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반면 이웃 박철수 어르신은 외제 SUV 한 대만 있습니다. 차 한 대뿐이지만 시가가 5천만 원이 넘죠. 이 차량은 고급 자동차로 분류되어 연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즉 5천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되고 매달 약 416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 경우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대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차가 여러 대여도 낡고 시가가 낮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한 대라도 고가 차량이면 그 한 대가 전체를 막아버립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시가 500만원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 또는 생업용 차량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농사용 트럭, 택배용 화물차, 학원 통학 차량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교체하기 전엔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문의하세요. 차를 바꿨다가 연금이 끊겼다는 분들 실제로 정말 많습니다. 고가 차량으로 분류되는 순간 소득 인정액이 수백만 원이 뛰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넷째, 공동명의 부동산을 방치하는 실수입니다. 집은 내 이름이랑 아들 이름이 반반이라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공동명의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즉, 2억 원짜리 집을 자녀와 반반 소유하면 1억 원이 본인 재산으로 잡힙니다. 주택은 2025년 기준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소득 환산 대상입니다. 연 4% 환산율을 적용하니 1억 원이면 매달 약 33만 원이 소득처럼 계산됩니다. 그래서 자녀와 공동명의가 아니라 실소유자 명확화 혹은 담보 설정으로 소득 환산 방지가 중요합니다. 단, 명의 변경은 세금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 기초연금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상담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자소득이나 연금소득 누락입니다. 그거 몇만 원인데 굳이 써야 하나? 그 몇만 원 때문에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전산으로 모든 기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행, 보험사 모두 데이터가 통합 조회됩니다. 따라서 이자나 연금 소득을 숨기면 오히려 불이익입니다. 소득 불일치가 감지되면 지급이 보류되고 최대 3개월간 심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전부 신고하면 신뢰 대상으로 분류돼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완전 신고자의 평균 지급 개시 기간은 21일, 소득 불일치자는 46일입니다.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여섯째, 주소 가족관계 변경을 미신고하는 실수입니다. 기초연금은 세대 단위로 심사됩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가 같이 사느냐,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해서 나갔는데도 주민등록상 아직 부모님과 같은 주소라면 소득인 정액이 두 사람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돌아가셨는데 가족관계 변경이 늦어져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지금은 제도가 완화되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정하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심사해야 하니 꼭 빨리 신고하세요. 일곱째, 중복수급 착각입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된다던데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와 병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복지제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서는 기초연금액 일부가 소득으로 반영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자체는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국민연금과의 연계가 더 강화되어 월 60만 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두 제도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지키면 기초연금은 더 이상 어렵고 불안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받는 내 돈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갔는데 서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복지로에서 신청했는데
처리 결과가 한 달째 감감무소식이에요. 이런 말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부터는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청할 수 있는 곳. 3곳 중 한 곳만 선택하면 됩니다. 1.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가셔도 되지만 배우자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챙기시면 좋습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은 여기서 함께 신청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소득과 재산 정보를 바로 조회해서 한 번에 심사됩니다. 3. 복지로. 복지로.go.kr 온라인 신청. 요즘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회원 가입 다음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가능 다음 기초연금 신청 메뉴 클릭. 이 과정을 마치면 20분 이내로 끝납니다. 2026년부터는 복지로와 국민연금공단 시스템이 완전히 연동됩니다. 예전처럼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 등록증을 떼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시대입니다. 2. 신청할 때 꼭 챙겨야 할 준비물.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단 3가지입니다.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통장 사본, 연금 입금 계좌용. 배우자 신분증, 부부가 함께 거주할 경우. 대리 신청 시에는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만약 가족관계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한 부만 추가로 내면 됩니다. 예전처럼 재산, 차량, 예금 잔액 증명서를 직접 뗄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회하기 때문입니다. 3. 신청부터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문자로 옵니다. 하지만 심사 대상이 많거나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승인되면 매월 25일 전후로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승인되면 3월 25일에 첫 연금이 입금됩니다. 만약 탈락 안내를 받더라도 소득인 정액 조정이나 가족관계 변경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닙니다. 4. 한 번에 통과하는 꿀팁 5가지. 1. 주소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다면 미리 전입신고를 하세요. 주소가 다르면 바로 반려됩니다. 2. 배우자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세요. 부부가 함께 살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꼭 필요합니다. 복지로에서도 전자동의 기능이 생겼지만 오류가 날 수 있으니 서면 동의서를 미리 인쇄해 두세요. 3. 소득, 재산 변동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최근에 전세금을 올리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셨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공단 1355에 전화 한 통이면 끝납니다. 4.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땐 위임장 잊지 마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 플러스 본인 신분증 사본 플러스 대리인 신분증. 이 3가지가 없으면 접수가 안 됩니다. 이 부분 때문에 헛걸음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5.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 꼭 해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 메뉴 다음 모의 계산 다음 기초연금 클릭. 소득, 재산, 자동차 예금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이걸 해두면 탈락 가능성을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 볼게요. 큐. 신청은 한 번만 하면 되나요? 네. 한 번 승인되면 자동 갱신됩니다.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큐. 부부가 같이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심사되며 2026년부터는 감액률이 20%에서 15%로 완화됩니다. 큐. 신청 시기가 중요한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신청하면 1월분부터 계산되지만 2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한 달치를 놓치는 겁니다. 큐. 혹시 거절당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이 변동되면 언제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 1355에 문의하면 재심사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연금 신청, 복잡하다는 말이 옛말입니다. 이제는 클릭 몇 번,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시대입니다. 한 번만 해두면 평생 혜택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는 국민연금이 있어서 기초연금은 못 받아. 조금이라도 받으면 다 깎인다더라. 이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금액이 얼마인지 보다 그걸 포함한 전체 생활 수준이 기준 이하인가를 보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박영호 어르신이 국민연금으로 매달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근로소득은 없고 시가 1억 원의 집 한 채와 예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없음, 국민연금 55만 원, 금융재산 1,000만 원, 공제 후 소득 환산량 0원, 2천만 원까지 공제, 주택 1억 원, 공제 기준 이하, 결과적으로 소득인 정액은 약 55만 원입니다. 즉, 기준인 228만 원, 2025년 기준보다 훨씬 낮죠. 따라서 이분은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금액이 적당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이하로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합산되지만 2026년부터는 감액률 완화로 부부가 함께 받아도 불이익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엔 주의하세요. 1.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을 때 월 100만 원 이상이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적연금, 개인연금도 포함됩니다. 보험사에서 받는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형 보험금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건 국민연금과 별개로 계산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으면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 합산 심사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합쳐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적더라도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거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의 핵심은 소득인 정액 줄이기입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식으로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면 됩니다.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전세보증금, 주택으로 돌려두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주거용 전세금이나 본인 명의 집으로 전환하면 생활용 자산으로 공제됩니다. 2. 자동차는 생계형으로 분류되게 유지하기. 고급차로 분류되면 탈락 위험이 높습니다. 배기량 1600cc 미만, 시가 500만원 미만,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3. 소득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하기. 국민연금공단 1355에 신고하면 소득인 정액이 자동 재산정되어 수급 유지가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어르신은 약 340만 명입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의 절반 이상이 두 제도를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제도의 취지가 이중 지원이 아니라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보완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026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자동 연계 지급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즉,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수급자 명단 중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동으로 기초연금 심사를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초연금은 찾아가는 복지에서 자동 지급 복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2.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라고 문의하세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단 10분이면 매달 몇십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은 영원한 탈락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까 난 끝났지 뭐. 그게 아닙니다. 소득, 재산, 가족관계는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재심사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이 줄어들면 자동 재검토 요청하세요. 예를 들어 작년에 3천만 원 예금 때문에 탈락했는데 올해 생활비로 1천만 원을 쓰셨다면 그만큼 소득인 정액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변동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공단이 다시 계산해서 기준에 맞으면 바로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1년에서 2년씩 손해를 봅니다. 둘째, 자녀와 따로 살게 되면 가구 분리 신고를 하세요.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녀와 주소지가 같으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주소지만 분리해도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된 자동차나 예금이 합쳐져서 탈락했던 분이 가구 분리 후 바로 수급자로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소 이전 후 3개월 이내 재신청하면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수령액이 변하면 다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금액 변동 시마다 기초연금 산정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월 6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면 소득인 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이 새로 산정됩니다. 이걸 연계 조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세요. 넷째,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수급자가 되면 배우자는 간편 재심사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부부가구 감액률 완화와 함께 배우자 자동심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예전엔 부부 각각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한쪽이 승인되면 다른 한쪽은 간소화 절차로 심사됩니다. 단 3개월 내에 배우자 정보가 자동 연동되므로
주소지와 가족관계 등록이 최신 상태인지 꼭 확인하세요. 다섯째, 탈락 사유가 일시적 재산 증가였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기 전 잠깐 통장에 돈이 많아졌다면 그 시점에만 탈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일시적 재산 증가 소명서를 제출하면 기초연금이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건 소득이 늘어난 게 아니라 거래 과정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여섯째, 본인 건강 악화나 근로 중단 시 긴급 변동 신고 가능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기초연금공단에 바로 신고하세요. 1개월에서 2개월 내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지급이 재개됩니다. 이건 복지 사각지대 방지 제도로 2026년부터 더욱 강화됩니다. 일곱째,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공단이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다시 신청하면 다시 검토됩니다. 따라서 탈락 후라도 사정이 바뀌었다면 복지로에서 재신청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특히 소득인 정액 기준이 오를 때 매년 1월에는 이전 탈락자들이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초연금은 한 번 탈락해도 끝이 아닙니다. 생활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제는 다시 문을 두드릴 때입니다. 그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국민연금은 국가의 약속이고 기초연금은 그 약속을 생활로 바꿔주는 실질적 손길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더 든든해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6년 국민연금 변화와 실전 대처법을 더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든든해지도록 늘 가장 먼저 확인하고 가장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